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제 집행 절차에서 구제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 이의 소송하고 제3자 이의 소송을 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총론적인 얘기를 일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청구 이의 소송에서 이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갚았다 판결 이후에 그게 대표적인 거고, 이제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 아예 내가 갚을 게 없다고 하는 것도 이의로 삼을 수 있고, 우리 판례가 특별히 또 권리남용의 경우에도 이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가혹하다, 이런 경우에도 청구 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변제 이것부터 보면 판결 이후에 갚았는데 왜 집행하려고 하냐?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니까 변제를 했거나 상결을 했거나 공탁을 했거나, 네, 관련해서 강제 집행까지 나아가면은요, 판결문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는 청구 이의 소송이 인용이 안 됩니다. 법에 보면은요, 집행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판결 금액 플러스 집행 비용을 해야지 청구 이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집행권은 중에는요,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고 공고 결정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갚을 게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게 없다는 사유를 가지고 그 청구 이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 그러면, A가 B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A가 A-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한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야, 너는 뭔 소리냐, 권리자는 A-인데 네가 왜 하냐 하는 걸 가지고 청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의 사유가 되고요. 판결 이후에 집행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것도 이의 사유가 되고, 이 한정 승인이나 한정 상속 포기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따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리남용,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판결이 난 거는 맞다. 그러지만 그 판결대로 집행하는 게 가혹하다 그러면 청구 이의 소송으로 봅니다. 자, 청구 이의 소송하고 관련해서는 유의해야 될 게 그 이의 사유의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의 일률적인 주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후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냐 그러면 그 판결의 기판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요, 주기 되든 바위 되든 그 변론 전결일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그렇게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 이전의 사유로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1항의 2는 변론 전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된다. 무변론 판결은 판결 선고 이후에 생겨야 된다 하는 이 법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기판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에 이게 이의 사유가 되냐? 이게 이의가 됩니다. 뭐냐 그러면 항소심 판결하실 때 보면 1심에 따라서 가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항소심에서 변제로 고려를 안 하고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 실문을 보더라도 이해하실 수 없고, 이론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에 의해서 변제한 경우에는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변제한 걸로 법률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변론 전결 후의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이의 사유가 되는 거죠. 변론 전결 후에 형성권은 행사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교과서에 돼 있고. 그래서 다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상계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왜냐? 봅시다. 상계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효력은요,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계 의사 표시를 변론 종결 후에 한 걸로 기준으로 법률 관계를 해석할 거나,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는 상계적상시까지로 올릴 거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하여간에 상계적상시로 효력이 소급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계 의사표시는 변론 전결 후에 한 건 아니냐, 그걸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니까
청구 이의 사유가 되는 거고, 비슷한 이유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고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판력이 없는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공고결정, 집행증서 이런 것들은 이의 사유에 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초적으로 소급해서 내가 갚을 게 없다 하고 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3자 이의 소송입니다. 여태까지는 판결 자체를 깨버리겠다 그거였고, 이거는 그겁니다. 판결이나 집행문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대상물 선정이. 그러니까 이 강제 집행은요, 채무자가 안 갚아서 하는 거니까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채무자 재산이 아닌 데 대해서 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왜 자주 문제가 되냐 그러면 집행이요, 외관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강제 경매는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됐으면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합니다. 유체동산은요, 그냥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채무자 소유물로 보고합니다. 다음에 채권 집행은 채무자가 자기 거라고 주장만 하면 그냥 채무자 소유로 보고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 집행 대상물로 잘못 오인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시정하는 게 이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3자 이의소송하고 관련해서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왜 집행해오냐 해서 제3자 이의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판결 주문은요, 이게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승소했다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A가 소유권자인 걸로 확정이 되냐? 대부분은 그러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왜냐 그러면 판결 주문에 이 물건은 A의 소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한 B의 집행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제3자 이의소송은요, 본집행의 경우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보전 집행의 경우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됐다 그러면 진짜 주인이 제3자 이의소로 불복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의의 원인은요, 법의 앞에 보시면 이의 원인이 이렇게 됐거든요.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표적인데 다른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실무적으로 흔치는 않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공유권도 제3자 이의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부부가 같이 쓰고 있는 그 가제도구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뒀기 때문에 마누라가 자기가 공유자라는 이유로 제3자 이의 못합니다.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무적 이론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은요, 가등기를 했다가요, 그러니까 철거 판결이 난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다가 변론 종결이 되고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로 등기 순위가 소급하잖아요. 소급표가 있어. 그다음에 그 본등기를 변론 종결 후에 했기 때문에요, 그것만 보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에요. 뭔 말이냐 그러면은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면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급표를 우선할 거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는 이론을 우선할 거냐, 이거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그냥 이쪽을 우선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니까요, 제3자가 아니니까 제3자 이의소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나 청구에 대한 이의소로 다투어야 된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행정전산마가 세계적인 수준인 걸 염두에 두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은요, 부동산 있는지 보고 예금 있는지 보고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요, 맡기면 막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확인이 돼요.
요건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실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안 갚는 사람들은 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기 때문에 전산으로 돌려도 실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여담 한 가지 하면 우리 모든 법을 일본에서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재산조회제도 일본에서 도입하려고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와서 문제 없는지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상전벽해죠. 우리가 법을 일본에 이제 수출하게 됐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